당정이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 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제 지역 일부 농협이 쌀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과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적 발목 잡기에 분노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한 뒤 피해자 주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잘못된 조직 문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당정이 며칠 전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 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농민들 사이에선 그나마 쌀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곡창 가운데 하나인 김제 지역 일부 농협이 수매할 때 농가에 미리 지불하는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을 거지에 나서야 할 농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농협이 올해 산 벼를 사들일 때 농가에 미리 주는 우선 지급금을 작년 수준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김제 지역 농협은 2022년 수곡 나랑 매입 가격 작년대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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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지역 농협들은 지난해 벼 40kg당 6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단위 농협에서 작년보다 2만 원가량 낮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 반발이 거셉니다.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차익이 정산되는 선지급 금액이긴 하지만 쌀값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협이 우선 지급금을 결정하면 민간 매입기관은 그야말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매입 가격을 확정하고 그 가격이 결정은 시장 가격으로 고착화된다. 정부는 앞서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45만 톤의 쌀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확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물량인데다 이와 별도로 공공비축미 물량도 4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쌀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움트는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농협이 우선 지급금을 낮춘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농민단체는 이번 주 안에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의 매입 가격이 떨어지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6만 5천 원에 매입했던 6만 원에 매입했다 이거예요. 근데 농민의 돈이 나갔어요. 쌀값이 떨어졌어. 5만 7천 원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차익만큼 다시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돌려주겠다는 화격수 쓰고 매입하자 이거지. 그렇게 못 믿겠으면. 국내 최대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인 김제에서 이런 조짐이 일자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상남 지역에 전라남도, 충청, 남도 여기까지 확산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쌀값 폭락과 재고 과잉으로 올해 산 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매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쌀값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제와 보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농식품위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요청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의 시간 끌기용 전술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쌀 수급 조절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예산안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을 1,500억 원 이상 반영하고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추진 시민연대를 비롯한 남원 시민 200여 명은 27일 국회와 대통령실, 의사협회를 찾아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외 정부의 무책임과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적 발목 잡기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원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남원 시민의 수건입니다. 조속히 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 잘못된 조직 문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전주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B씨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20일 군산에서도 전철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50대 C씨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분만이 임박한 임산부가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5시 10분쯤 전주 덕진 소방서에 산모 33살 A씨가 덕진구 송천동 자택에서 진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119 구급대원들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A씨의 분만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모악산 정상을 오르던 40대 등산객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소방서 구조대는 이 등산객을 소방 헬기를 이용해 1시간 만에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차량 화재를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여고생이 화제입니다. 김제 덕암고 3학년 박선현 양은 지난 17일 오후 1시쯤 검산동의 한 상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인근 가게에 있던 소화기를 빌려 초기 진압했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자칫 번질 뻔한 불을 막아 더 큰 피해를 막은 점을 높이 평가해 소화기를 선물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 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후 여야 간 강대강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도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이후 전북 정치권이 전국적인 이슈를 두고 강경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사태의 파장 여부에 따라 향후 전북 총선 지형도 과거 정체성 논란에서 선명성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대결이 지속될수록 전북 정치권 화두도 자연스럽게 정치적 선명성 문제가 부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전북 정치권의 강경 흐름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은 안호영 의원과 군산 출신 김의겸 대변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김윤덕, 신영대 의원 등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대정부, 대여당 강경 기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연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비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답변을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